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백화점에 이른 아침, 직원 출입구로 한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청소복을 입은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품격이 스며 있었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이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가 며칠 전 이 백화점을 인수한 새로운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현장 한복판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보고서로만 접하던 직원들의 실제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이런 결심을 내린 것이었어요. 수많은 회의실에서 듣던 말들이 과연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특별한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백화점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열리고 있었죠. 이도연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영 철학이 과연 현실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가 찾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청소복 주머니에서 걸레를 꺼내며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위장된 일상도 함께 시작되었어요. 30년 경영자 생활 중 가장 특별한 실험이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근무 중 이도연의 시선이 한 직원에게 머물렀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서민정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고객 한 분이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떨어진 휴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 담았습니다. 한 할머니 고객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계시자 민정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가세요라며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워요. 우리 손녀 같네라고 말씀하시자 서민정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야 자신의 일로 돌아왔습니다. 이도연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은 대부분 고객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은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고객들과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울고 있을 때도 서민정이 먼저 다가가 달래주었어요. 엄마 어디 갔지? 같이 찾아볼까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를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고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꾸밈 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도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도 이런 직원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고서상의 수치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에게는 있었어요. 이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서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이도연은 일부러 청소도구를 복도에 엎질렀습니다. 물통과 걸레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소란이 일었어요. 물이 바닥에 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은
슬쩍 눈길만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귀찮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 정직원은 저 놓친네 또 저러네라고 중얼거리며 빨리 지나쳐갔어요. 또 다른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나이 들면 없나 봐라고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하던 화장실 청소를 즉시 중단하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자주 이런 실수를 해요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도연이 미안해하자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라고 다시 한번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흩어진 물걸레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물에 젖은 바닥도 자신의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다치지 않으셨죠라며 이도연의 안부까지 묻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그 순간 이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가로 살면서 길러진 직감이 강하게 울렸어요. 이 직원은 진짜라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민정의 말투에서 꾸밈없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녀의 행동에는 계산이나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선의와 배려심만이 느껴졌어요. 이도연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서민정은 천만에요. 서로 도우며 일해야죠라며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이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자택으로 돌아온 이도연은 오랜 시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루 종일 본 서민정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다 주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현장에서 특별한 직원을 한 명 발견했네라고 말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서민정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행동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직원은 고객을 대할 때 마치 가족을 대하듯 합니다라고 덧붙였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직원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게나라는 당부를 덧붙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지금처럼 낮은 자리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도연의 눈빛에는 새로운 호기심과 기대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청소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진짜 보석을 찾은 것 같은 묘한 설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넘게 경영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나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에게 앞으로 며칠 더 현장에서 관찰할 예정이니 회의 일정은 조정해 두게라고 지시했어요. 서재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도연은 새로운 다짐을 다졌습니다.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찻잔을 비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서민정에게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직원인 장혜빈이 복도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였습니다. 요즘 청소부 주제에 고객 응대까지 하시는 거예요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민정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리면서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린 건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혜빈은 듣지 않았어요. 제발 선 좀 넘지 마세요. 보기 민망하니까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도 서민정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장혜빈은 계속해서 고객 응대는 우리 정직원들의 몫이에요.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서민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혜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서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이도연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다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어요. 그는 주먹을 더욱 꽉 쥐며 장혜빈의 모습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이도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혜빈이 상부의 모범 직원으로 칭찬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객 응대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회의에서 우수 직원으로 표창까지 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도연이 직접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건 서민정이었어요. 장혜빈은 그저 그 공을 가로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고객들이 남긴 칭찬 댓글도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고 있었어요. 이도연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장혜빈의 업무 패턴을 지켜본 결과 그녀는 주로 관리자들이 보는 앞에서만 친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고객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핸드폰을 보거나 동료들과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서민정은 언제나 일관되게 친절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 윤채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결국은 침묵을 택했어요. 점심시간에 윤채리가 혼자 앉아서 고민하는 모습을 이도연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이 느껴졌어요. 이도연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정의로운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이도연의 특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 고객 칭찬 메일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응대 기록과 CCTV 영상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들을 정리하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누가 진짜 고객을 응대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메일 내용과 실제 CCTV 영상을 대조해가며 진실을 파헤쳤어요. 고객들이 묘사한 직원의 특징과 실제 영상 속 인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친절한 응대는 서민정이 했지만 기록상으로는 장혜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직접 언급한 직원의 특징들도 서민정과 일치했어요. 키가 작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직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분,
마치 딸처럼 친절한 직원 등의 표현들이 매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이도연은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특징이 서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모두 장혜빈의 성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에 굳은 표정이 스쳤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점점 많은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프린트된 메일들, CCTV 화면 캡처, 응대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그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도연은 매일 밤 이런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그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이도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6층 고객 상담실 컴퓨터에서 서민정의 이름이 적힌 칭찬 메일이 장혜빈의 이름으로 수정된 흔적을 찾았어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수정 시각과 담당자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원본 메일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민정 직원분께서 저희 할머니를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주셨습니다라는 고객의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버전에는 장혜빈 직원분께서로 바뀌어 있었어요. 화면을 캡처하려는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혜빈이 상담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도연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장혜빈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뭐 하세요? 라는 장혜빈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어요. 아, 컴퓨터 주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혜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컴퓨터는 건드리지 마세요.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으니까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도연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침착하게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장혜빈이 자리를 떠나기를 기다린 후 이도연은 조용히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생겼어요. 이제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채리가 이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참 동안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을 여러 번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 칭찬 메일 원본이 제 폰에 아직 있어요 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예빈 팀장이 자랑하길래 몰래 사진을 찍어뒀다고 했어요. 이도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분명히 서민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라며 윤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고백했어요. 민정 언니가 매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잘못된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장혜빈 팀장한테 밉보이면 제 평가도 나빠질까 봐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동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윤채리는 다른 증거들도 더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도연은 윤채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진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도연은 백화점 지하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곳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자들과 사용하지 않는 진열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깨진 마네킹들과 낡은 포장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윤채리와 함께 이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았어요. 벽에는 조사 자료들을 정리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고객 칭찬 메일, CCTV 영상 시간표, 통화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갔어요. 마치 수사관들의 작전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백화점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야라고 이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와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떨려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도연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라고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윤채리가 가져온 추가 자료들도 벽에 정리했습니다. 장혜빈의 근무 패턴, 고객 응대 시간, 서민정과의 업무 겹치는 시간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실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벽에 붙여진 자료들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이군라고 중얼거렸어요. 30년 경영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외국인 고객이 백화점을 다시 방문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지난번에 저를 친절하게 도와준 그 직원을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재빨리 숨겨둔 녹음기를 켜고 청소 트레이에 숨겨놓았어요. 고객은 서민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서민정을 찾아 데려왔어요. 외국인 고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넸어요. 서민정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객은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서민정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이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휴식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민정은 그런 거 기억하고 계시다니 부끄럽네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어요. 고객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친절이었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음기도 켜놓았지만 이도연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국인 고객은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런 직원이 있어서 이 백화점이 특별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이 따뜻한 재회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도연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인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었어요. 고객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더욱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직원은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했을까요? 라고 외국인이 의아해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시 이 백화점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도연의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바로 이런 증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객은 서민정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설명해 갔어요. 어떤 말투로 도움을 주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미소 지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딸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마움을 표하자 오히려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민정은 부끄러워하며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어요. 고객은 더욱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죠라고 칭찬했어요. 이도연은 이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고객의 증언 하나하나가 서민정의 진정성을 입증해주고 있었어요. 진실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증거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 고객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며 서민정과 악수를 나눴어요. 이도연은 이 감동적인 장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장혜빈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리를 복도 구석으로 불러내어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너 요즘 어디다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채리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혜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요즘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물었어요. 윤채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거듭 부인했어요. 장혜빈은 그러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서민정에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업무 실수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징계 조치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최근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민정이 조금이라도 고객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제지했습니다. 너는 청소만 하면 돼. 괜한 일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장혜빈의 반격이 시작된 것을 직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거짓이 들통날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도연은 창고로 내려가 윤채리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장혜빈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장혜빈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민정이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도연은 복도를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건 내가 막아야 해.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인사부로 향하는 길에서 서민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풀이 죽은 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민정아, 갑자기 왜 부서 이동이야 라고 물어보자 그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에서 장혜빈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라고 따지듯 물었어요. 이도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화장실이 급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장혜빈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이상하게 눈에 띄네요. 청소만 하시면 되는데 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주제넘는 행동하고 다니는 거 아니죠라고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했어요. 이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장혜빈은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예요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이도연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서민정이 부서를 옮기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윤채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채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와 이도연에게 모든 자료를 건넸어요. 고객 녹음 파일, 칭찬 메일 원본, 시스템 수정 로그까지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가 잘못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이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정 언니가 억울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밤잠을 설쳐가며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제 미래도 중요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윤채리는 추가로 녹음해둔 파일도 꺼냈습니다. 장혜빈이 다른 직원에게 서민정 때문에 일이 복잡해진다고 불평하는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마음에는 같은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윤채리는 무서우면서도 떨려요. 하지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인사부에 장혜빈의 승진 서류를 직접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회장실에 관련 임직원들을 모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우수 직원의 승진을 축하해주자는 명목이었어요. 장혜빈은 자신의 승진이 확정된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정장까지 준비하며 들뜬 모습을 보였어요.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는군요라고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할 무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이미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고객 녹음 파일, 시스템 로그, 칭찬 메일 원본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채리가 제공한 추가 증거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도연은 비서에게 내일 오후 3시에 장혜빈을 회장실로 불러주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승진 최종 면담이라고 하고요라고 덧붙였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서민정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은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이런 인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승진 면담이라며 회장실로 불려온 장혜빈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드디어 제가 인정받을 때가 왔군요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정장을 입고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이도연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아니었어요라고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이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심을 알아보기에는 청소부라는 역할이 딱 좋더군요라고 말했어요. 장혜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청소부가 바로 새로운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도연은 네,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장혜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도연의 눈빛은 냉정하면서도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장혜빈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승진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책상 위로 자료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칭찬 메일 원본, 녹음된 대화 파일, 윤채리의 진술서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시스템 수정 로그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장혜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이것들은 뭐죠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연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의 기록입니다라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첫 번째 자료는 서민정의 이름이 적힌 원본 칭찬 메일이었습니다. 이 메일의 수정 기록을 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시스템 로그를 보여줬어요. 장혜빈의 계정으로 수정된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다들 그렇게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혜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고객의 녹음된 증언이 재생되자 그녀의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다시 이 백화점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객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실 앞에서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어요. 이도연은 진정한 인재와 가짜 인재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장혜빈은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전체에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채리는 서민정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야 했는데, 아니, 오히려 말을 했어야 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민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하잖아요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윤채리는 더욱 눈물을 쏟으며 고마워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서민정은 채리야, 내가 마지막에 용기를 낸 거잖아. 그걸로 충분해라고 위로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 일을 계기로 서민정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인식이 퍼져갔어요. 이도연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이긴 후에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백화점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백화점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민정은 신입 직원 교육 담당자로 정식 채용되어 교육실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고객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서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도현 회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위에서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생기는 법이오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민정은 이도현을 보며 회장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교육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전체가 새로운 분위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예전과는 다른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객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 백화점 직원들이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진심과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진짜 인재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서민정의 교육을 받는 신입 직원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백화점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